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과 여권과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런 위기의 한가운데서는 구성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고, 일단 돌파구를 마련했을 때는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소한 잡음은 자제하고, 이런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자신이 관심을 끌고자 특별히 합리적인 대안도 없으면서 그저 이 국민의힘에서 중지를 모은 비대위라고 하는 대안을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가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내부 총질 전문가 제2의 이준석, 대통령 선거 때 내부 총질을 마구 해대서 전체적인 어떤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에 나쁜 영향을 줬던 그런 인물.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누가 당선되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윤석열 후보의 비리를 잔뜩 부풀렸던 인물. 윤석열이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은 대통령 권력욕 때문이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고, 김건희 여사가 줄리 의혹을 언론 인터뷰에서 부인한 것을 괜히 사단만 만드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또 그런 취지로 비난을 했던 홍준표. 내부 총질 전문가. 이번에도 자신이 대구시장에 어떻게 당선이 됐으면 그저 지역에서 대구시장의 일에 몰두하든가, 아니면 고심고심을 해서 합리적인 여권의 보탬이 되는 대안을 내놓든가, 그래야 되는데 역시 관심종자, 관종적 내부 총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자, 그는 1번 비대위가 꼼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꾸 꼼수를 두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2번, 만약에 이준석 측이 가처분을 내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비대위는 꼼수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가장 불가피한 부득이한 어떤 탈출구입니다. 정치나 사람이나 사업을 하거나 또는 어떤 조직을 운영을 하거나 가장 매끄럽게, 모습이 매끄럽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이 그런 경우입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참석을 해서 표결한 것을 두고 홍준표는 비난을 했습니다. 배현진은 자신이 영입을 했던 이른바 홍준표 퀴즈로 불리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사퇴 의사를 표현하는 순간 사퇴한 걸로 되어버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사퇴 의사를 표시했는데 정식으로 사표가 국회의장에 의해서 접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계속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의원회관의 방을 다 유지하고 보좌진들을 다 거느리고 어떤 때는 불가피하게 표결에도 참석을 합니다. 팩트가 틀립니다. 홍준표는. 배현진 최고위원은 당의 사직원을 정식으로 제출해서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최고위에 참석을 해서 표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더라면 모양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배 최고위원이 표결을 안 했어도 됐겠죠.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비상 상황이고 모든 것이 불가피하고 모양을 매끄럽게 이런 것을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것. 두 번째,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것은 바로 직전에 지도부를 해체, 사망 선고 내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얼마나 사퇴를 하든 이준석 당대표가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당대표 사망 선고. 현재 식물 당대표인 이준석을 완전히 사망 진단 선고를 내려버리는 게 비대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대위가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을 한 그런 일을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측이 가처분을 내면 받아들여진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여러 가지 형식적, 정치적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면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면 법원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입장에서도 가처분을 낸들 그게 자신에게 무슨 정책인 이익이 있겠습니까? 가처분을 내서 비대위 체제가 인정을 못 받게 된다면 당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렇다고 본인이 당대표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해당 행위, 당을 혼란에 빠뜨린 그런 책임을 지고 이준석은 내후년에 국회의원 공천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완전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이준석이가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은 비대위의 체제를 밀어붙여야 됩니다.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고 원내대표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을 해서 비대위 체제를 갖춰야 된다. 당원 당규에도 없는 이런 엉뚱한 주장을 홍준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된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원내대표도 대표 권한대행을 하지 못하고 대표 직무대행에 불과합니다.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역시 지금 하는 식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전국위를 통해서 당원 당규를 바꾸고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아주 상식적인 이치를 모르면서 마치 본인이 무슨 전문가인 것처럼 본인이 대단한 정치적인 식견을 가진 것처럼 내부 총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해결 방법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와 각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서 중지를 모은 것입니다. 웬만한 사안들은 전부 다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라고 하는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를 통한 비대위 구성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돌파책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구성원이라면 의당 이것을 지지해주고 야당의 공격으로부터 이것을 방어하고 당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활로를 여는 데에 동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원이자 조직원으로서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저 대구에서 관심 좀 받아보겠다고 지지율이 한동훈 법무장관에게도 밀리니까 또 관심종자 홍준표가 나서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이제는 아무런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헛개비 내부 총질이 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